We want people to come in through a legal process. We are willing to continue discussions on those proposals with the leader, the president, the Speaker of the House, and the leader of the House. 최영일 평론가, 손장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어이 매티스 국방장관까지 내쳤습니다. 주변에 이제 쓴소리를 할 어른은 모두 사라졌다는 미 언론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의회마저 예산안 합의를 못하고 지금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을 상황, 그쪽 표현대로 하면 셧다운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셧다운을 좀 셧다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기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를 못하거나 우리나라도 법정 기한이 있었죠. 또는 통과된 예산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때 그냥 정부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12월 2일 법정 기한 넘겨도 아무 일 안 일어나잖아요. 6일씩 막 열어가잖아요. 툭하면 넘기죠. 미국은 그냥 이 통과 안 되면 기한 내에 법이 멈춘다는 건 뭐냐면 예산 집행이 안 되므로 이 80만 명의 미국 공무원들은 무급 휴가를 떠납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면 다 관공서가 문 닫는다 이 말이에요? 관공서가 문 닫고 여권 발급 안 되고 행정 처리가 안 됩니다. 증명서 발급도 안 되죠. 국립 어린이집까지 공공 어린이집 다 문 닫아버리더군요. 다만 이제 소방, 치안, 안보 이런 쪽만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 공무원들이 얼마나 볼멘 소리를 하겠습니까? 급여가 안 나오는데 대통령과 의회 잘못으로 우리나라도 한번 도입해 볼 만하다.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은 못 해봤네요. 그러면은 12월 2일 법정 기한을 어기면 큰일이 나겠죠. 그러면 정말 온 국민의 원성을 사겠군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요. 이게 일상다반사라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이번이 세 번째 셧다운입니다. 저 오바마 행정부 때도 있었고요. 있었고 클린턴 때도 있었죠. 76년 이후 19번째 셧다운입니다. 19번이나요? 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지난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이때까지 예산안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전날 하원을 통과한 긴급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상원에서 논의를 이어갔지만 공화민주 양당은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서 의회에 50억 달러 한 6조 원 정도를 요청했는데요. Quite a big sum of money, about $5 billion. And I think probably if I was ever going to do a shutdown over border security.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지만 반이민 정책을 막으려는 민주당 역시 강경한 입장입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의회는 셧다운을 막으려 초당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해왔는데 대통령이 성질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We are willing to continue discussions on those proposals with the leader, the president, the Speaker of the House, and the leader of the House.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셧다운이라고 해도 물러날 사람이 아니죠. Our great country must have border security. We don't want people coming in that aren't supposed to be here. We want people to come in through a legal process. 연방정부가 멈췄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천문학적인 예산안 중에 장벽 쌓는 예산, 민주당은 이거 못 주겠다는 거예요? 네, 국경 장벽 건설 비용만 50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6조 4천억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긴 한데 이 비용이 불포함되어 있다, 예산안에. 그래서 이 서명을 거부한다는 것이고요. 결국 셧다운 사태까지 이제 이뤄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15억 달러, 16억 달러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국은 이렇게 협의가 안 된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약, 인신매매, 갱단 이런 것들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드론도 있지만 이 장벽이 유일하다. 이걸로 지키겠다. 이렇게 반이민 정책
정책 중에 하나로 이렇게 장벽 건설 이것들이 꼭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왔는데 저게 새로 지은 장벽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기는 샌디에고 쪽 국경인 것 같은데요. 실제 저렇게 막 철벽이 일부 있죠. 7m, 8m씩 만리장성 같이 쌓는 예산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하원 통과에 왔고 상원에서 통과하면 되는데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그러면 다수면 통과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지난번 중간 선거 때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했지만 상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냈다. 상원은 공화당이 더 다수입니다. 51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 통과를 위해서는 51석으로 안 됩니다. 과반으로 안 돼요? 민주당 표 9표가 더 필요해요. 60표를 얻어야 예산안은 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당이 공화당이긴 하지만 예산안을 이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은 모자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지난 토요일 2시에 이제 예산안 시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셧다운 된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관공서들 그다음부터는 다 문 닫았습니까? 지금 사흘째 셧다운 상태인데 일단은 크리스마스 연휴 주간이잖아요. 지금 체감하는 정도는 좀 낮아 보이는데 문제는 26일부터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15개 부처 중에 9개 부처 그리고 10개의 정부기관이 업무가 정지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한 8만 명이 무급휴가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26일부터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경제 관련해서도 주가나 이런 것들이 조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언론에 따르면 전체 210만 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80만 명이 이제 셧다운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고요. 아주 핵심적인 치안이나 보안이나 이런 업무들은 그 진행이 되지만 이외의 업무들은 일시 업무 정지 상태입니다. 미국은 또 다행이라고 해야 합니까? 12월 이 마지막 주는 거의 뭐 크리스마스 휴가가 길죠. 휴가가 길어서 일주일 정도 되니까요. 하지만 길어지면 알겠습니다. 근데 더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좋게 말하면 강력한 리더십, 나쁘게 말하면 뭐 마이웨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저 매티스 국방장관을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방장관을 저 트위터로 또 해고했는데 오바마 정부 시절 군 지도부에서 축출된 매티스에게 내가 이제 2번째 기회를 줬는데 이러면서 이제 또 이게 해임하는 매티스 장관을 또 이렇게 비난을 앞에 매티스 장관의 SNS를 좀 보여주실래요? 앞장에 사인 편지 중에 동맹국들의 결속력을 유지하지 않고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 시리아 이런 데서 철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자 바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냥 보란 듯이 내쳐버린 거예요. 왜 잦은 이제 행정부의 인사 난맥상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안보 분야의 어떤 외교안보 정책의 아주 핵심 축인데 2월 말 퇴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퇴임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더군다나 대행까지 지명을 하면서 좀 일방 독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그동안 보수 진영에선 상당히 능력을 평가받았는데 원로라고 할까요? 뭐 중요한 백악관이나 미 정부의 중요한 틀을 차지하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로 물러난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 바뀐 자리죠. 어찌 보면 이제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희한테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어요. 저희한테 틸러슨 국무장관이 상당히 유화적인 입장이어서 매파에 비해서는 비둘기파였는데 폼페이오 장관으로 바뀌었고 하지만 대북 문제는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잘하고 있고. 제프 세션스가 이제 전 법무장관이 지금 이제 이 스캔들 관련해서 지금 특검이 진행 중이잖아요. 러시아와 내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법무장관이 내 편이 아니다. 결국 내쳤습니다. 특검에 막 법무장관이 관여해야지 왜 내 편 안 드느냐 해서 내쳐버린 거죠. 또 니키 헤일리 이제 유엔 대사, 바로 직전까지 유엔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해고했고요. 이게 프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 비서실장이고요. 현재는 존 켈리 비서실장인데 존 켈리도 한때 이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서실장도 줄줄이 갈리면서 존 켈리의 후임자를 물색 중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매티스 국방장관의 경우에도 먼저 사의를 표한 거예요. 시리아 철군 등 이 우방들을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들이 우리의 힘이었다라고 사의를 표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내년 2월까지가 임기였단 말이에요. 그걸 2달 먼저. 그런데 2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1월 1일부로 사임하시오. 즉시 해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의 좀 명예를 지켜주지 않는 모습들. 많은 관료들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주변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설, 맹비판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
FBI 국장 코미, 코미 국장하고도 거의 적이 돼버렸죠. 적이 돼버렸죠. 적이 돼버렸죠. 코미는 이 부당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지금 의회의 청문회에 출석해서 증언까지 그러다가 특검까지 가버린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주변에서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다 내쳐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누가 남아나겠느냐 걱정입니다. 또 나가면서도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미 정가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측근에 하나도 없다. 독주할 것인데 지금까지의 2년이 차라리 평온한 시기였고 앞으로 무서운 불확실성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준, 그러니까 페드 의장까지 파월이죠. 뭐 의장까지 뭐 해임한 그 정말로 독립이 중요한 거거든요. 중앙은행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다행히 이에 대해서는 해임서를 일축하고 사실과 다르다 아니다라고 이제 일축하면서 여러 가지 진화에 나서기는 했는데 이제 새롭게 국방장관으로 이제 지명한 사람의 어떤 전문성 논란이 또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이라든가 외교 정책이라든가 이런 공직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적절한 인사이냐 이것이 또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셰너헨인데요. 이 인물이 문제가 되는 게 군수 업체들, 방산업체라고 하죠. 화면에 이쪽에 참여했던 인물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이 매티스 국방장관이 군 출신으로 전통적인 군 출신으로 무게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장관이 날아가니까 부장관이 우선 이게 장기화 될지 임시가 될지 모르지만 부장관이 장관으로 올라왔는데 민간 출신이고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군수회사 경력이기 때문에 가장 미국에서 두려운 것이 우리가 군산 복합체라고 하는 부분인데 국방부 장관은 전쟁을 막아야 하는 자리에 맞습니다. 있는데 군수회사는 전쟁이 터지면 좋은 회사잖아요. 방산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는가 하는 지금 이제 우려와 두려움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주요 언론의 반응 보겠습니다. CNN은 최고 질서 파괴자가 빚어낸 정치적 혼돈으로 미국 성탄 연휴가 얼룩졌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주변엔 예수매만 남았다. 뉴욕타임즈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비교하면 지난 2년은 그나마 평온하다. 이렇게 강도 높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집행할 때 특히 우리는 북미 회담도 있고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보다 합리적인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우려가 많이 되는데 이제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제 1월 1일 신정 초가 지나서 오래 지나지 않아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열리길 기대한다. 오늘만 해도 뭐 김정은 위원장이 12월 말에 온다 뭐 이런 얘기가 퍼지는 바람에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확 올라갔습니다. 청와대는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불확실한 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관리가 중요한데 이 부분만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일관적인 편이에요. 다른 것에 비해서. 하지만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매티스 국방장관 얘기를 그대로 인용했어요. 우방 중요한 거 나도 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돈을 건드리지 않을 때만이다. 그러니까 이익에 관해서는 우방 없다. 이런 선언을 한 셈입니다. 상당히 좀 이 여러 외교적인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당장에 우리가 지금 또 방위비 협상하고 있고 그렇죠. 하니까요. 우리도 이해관계가 걸려 있죠. 주판을 튀기는 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기 때문에 우리와 이해관계가 얽히면 또 복잡해집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